2020년도 수능 만점자 배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녕고등학교 학생회와 방송부가 주관하는 40대 정부회장 선거 토론회 진행을 맡은 MHBS 황현서입니다. 어느덧 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토론회는 학생 여러분께서 각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평가하며 선택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식의 시작에 앞서 교장 선생님 말씀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하는 남녕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장 이철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학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후보들의 생각과 비전을 듣는 귀중한 자리입니다. 먼저 용기를 내어 출마하여 오늘 이 자리까지 준비하신 모든 후보자 학생 여러분께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학교에 전달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교의 문화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토론회는 단순히 말의 자리가 아니라 책임감과 리더십 그리고 소통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토론을 잘 지켜보면서 우리 학교의 미래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학교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누구인지를 신중히 선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후보님들께서는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그리고 상대 후보들을 존중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선생님과 그리고 학생자치회 학생 여러분 그리고 특히 방송부 학생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 이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학교를 이끌어갈 정부회장이 잘 선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도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토론회는 회장, 여부회장, 남부회장 순으로 진행되며 각 후보자별 시작 발언,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리 및 발언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토론회의 시작을 열 회장 후보에 하겠습니다. 후보자당 1분 30초가 주어집니다. 기호 1번 김승민 후보 시작하시죠. 긍지 높은 남녀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0대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기호 1번 김승민입니다. 제가 학생회장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공약 4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교복을 한번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이 교복은 어떤 남녀고의 한 학생이 오늘 급식을 먹다가 음식물이 튄 문제점을 발생한 사례입니다. 저는 이런 학생들의 교복 위 음식물에 튀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급식실에 일회용 앞치마를 구비하겠습니다. 둘째, 저는 공유 프린터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저는 여러분들의 편안한 등교를 위하여 체육복 등교 주간을 지정하겠습니다. 넷째, 저는 운동장에 쓰레기 무단 투기를 줄이기 위하여 운동장에 쓰레기통을 설치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서 말씀드린 공약의 시행에 있어 임기 동안 각 분기마다 공약 시행 이행률을 여러분께 공개하여 공약 이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자부할 수 있는 성실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성실함이 이끄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학생회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는 네, 김승민 후보 발언 시간 초과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김소영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남녕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장 후보 기호 2번 김서영입니다. 저는 진정 학생을 위한 학교를 만드는 데에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목표를 향한 저의 공약은 첫째, 화장실 환경의 개선입니다.
현재 우리 학교 화장실은 손을 닦을 수 있는 별도의 핸드타월을 갖추고 있지 않고 손세정제 역시 짜서 쓰는 공용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위생과 사용감 측면에서의 불편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저는 핸드타월과 자동 손세정제 비치를 비롯한 화장실 환경 개선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께 쾌적한 학교 생활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둘째, 시험 준비 기간에 체육복 등교 허용을 건의하겠습니다. 최대한 편안한 복장으로 생활하며 시험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문화의 날 행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사전 신청을 통해 세미홀에 모여 축구, 야구, e스포츠 경기와 영화 등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회장이 학교나 선생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소통하고 대화하며 발전하는 학교, 학생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아가는 자랑스러운 남녀고등학교를 저 김서영과 함께 만들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3번 이재건 후보 말씀하시죠. 남영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학생회장 후보 기호 3번 이재건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신념 하나로 이번 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한 학교를 위해 다음 4가지 공약을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 번째, 남영 시네마 운영입니다. 점심시간에 세미홀을 영화를 감상하는 힐링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리그전 하이라이트 영상 제작입니다. 여느 방송사 못지않은 퀄리티로 여러분께 더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급 포토 콘테스트 개최입니다. 학급 포토 콘테스트란 현충일, 할로윈, 크리스마스 등 특정 기간에 학생회로부터 제시되는 주제에 따라 가장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사진을 제출한 학급에게 아이스크림, 과자 등의 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입니다. 네 번째, 화장실 방향제 설치 및 각을 비치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쾌적한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여러분, 학교는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삶의 무대입니다. 저 이재건은 이 무대 위에서 여러분 한 사람 모두가 주연이 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학생이자 유권자이신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선택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더 좋은 공약이 아닌 각각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는 비판적 시간을 가지고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차례는 주도권 토론입니다. 후보자가 토론의 주도권을 갖고 이를 진행하며 타 후보자에게 질의 및 응답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한 후보자당 5분이 주어지며 시간이 초과될 경우 마이크는 자동으로 음소거 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토론에 차질이 생길 경우 사회자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 후보의 최소 답변 시간 20초는 필수적으로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주도권을 가질 후보자는 기호 2번 김서영 후보입니다. 지금부터 발언하시죠. 네, 먼저 김승민 후보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운동장에 쓰레기통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학교는 위치 특성상 운동장을 이용하는 외부인이 매우 많습니다. 외부인들이 쓰레기통을 사용하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양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관리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한 해결 방안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먼저 잠시만요. 뚜껑이 달린 반자동 회전형 뚜껑 모델을 선택해 무단 투기나 대형 쓰레기 투입을 어렵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운동장에서 한영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쓰레기통을 설치하여 외부인들의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겠습니다. 다음은 급식실에 일회용 앞치마를 구비하는 공약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공약이 실현되면 굉장히 많은 양의 일회용 앞치마가 날마다 버려지게 되기 때문에 일회용품 낭비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보셨는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무분별한 제공이 아니라 급식 주간표를 기준으로 앞치마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을 학생자치회에서 지정해 집중 배정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예산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며 저는 이 일회용 앞치마 구비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는 고려해야 하고 감안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도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공유 프린터기의 종이와 잉크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예산 확보에 대한 계획과 프린터기 관리는 누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먼저 프린터기에 대한 관리는 학생 자체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프린터기의 잉크, 종이에 대한 관리, 이거에 대한 유지 비용은 행정실에서 모두 유지 비용을 지원받기로 벌써 약속이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권 후보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화장실에 가글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가글의 경우 입안에 직접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물질로 인한 오염 방지를 비롯한 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리필과 위생 상태를 비롯한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우선은 저의 주변에 있는 학생들로부터 그러한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께 앞서 말씀드렸던 그 화장실에 그 가글을 배치한다기보다는 다른 방안을 조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그 교무실, 각 층의 교무실과 체육과 건물에 이 디스펜서를 설치해서 이 교무실 앞에 가글을 설치할 수 있게 하면은 보다 더 필요로 하는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관리에도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스펜서 설치와 관련한 예산에 대한 확보 약속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디스펜서는 저렴한 경우에는 최소 10,000원대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본관에 3개 그리고 체육관에 3개 한다 해도 6개면 6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또한 사실 그 디스펜서보다는 그 가글을 어쨌든 또한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가격에 의문을 품고 계신 그런 학생들도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금 현재 저희 공약 이행 예산만으로는 이게 실행이 힘들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냈는데요. 우리 지역 사회 보건소에서는 불소 용액 양치 사업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희망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불소 가글을 배부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가글이 제가 제주 보건소에서 받아온 가글입니다. 이는 이 제주 도민들에게 무료로 배급하는 가글이며 심지어는 다 썼을 경우에 이 빈병을 가져가면 네, 교내 인터넷 연결에 잠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서영 후보의 주도권 토론 마지막 질문을 들은 후 상대 후보자의 답변 시간 20초를 보장한 후 김서영 후보 주도권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영 후보 마지막 질문하시죠. 네, 이재권 후보님께 스포츠리그 하이라이트 영상 제작 공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에 찍히고 싶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동의를 구하고 진행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의 임기가 시작할 경우에 곧바로 이 학생들에게 촬영 및 SNS 게시 관련 동의서를 받아서 동의한 학생에 한해 하이라이트 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서영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모두 소모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호 3번 이재권 후보가 주도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권 후보 발언하시죠. 네, 우선 기호 1번 김승민 후보자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공유 프린터기 예산에 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러한 약속을 이미 받은 상태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구체적으로 정말 약속이 된 것인지 또한 그 돈의 출처는 어딘지에 대한 의문이 아직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먼저 공유 프린터기를 설치하기에 앞서 공유 프린터기의 가격은 일단 먼저 20만 원 정도로 학생회 자치예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은 잉크와 종이 유지 비용에 관한 것인데요. 이거에 대한 유지 비용은 저희가 학생 자치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문제가 큽니다. 이거에 대해서 행정실 선생님들께 사유를 말씀드리고 지원이 가능한지 예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행정실 선생님께서는 이 공약이 정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효율적인 공약이 될 것이기에 이것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책 추진 시기는 어느 정도 시점일까요? 사실 그 예산을 받는다는 것이 다른 부서에서 남는 예산을 사실 추경해서 들어오는 작업인데 사실 다른 부서에서 남는 예산이 없다. 이건 사실 올해는 시행이 힘든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일단 먼저 구매 과정에 있어서는 일단 먼저 임기가 시작한 후
바로 저희 공약 예산비를 통해 프린터기를 구매할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한 유지 비용도 저희 공약 예산비가 다 떨어진 후에 제가 지원을 요청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행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근데 그러면 비용은 만약에 해결이 된다고 해도 사실 요즘에는 그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에 이 프린터를 다 해와 주시고 또한 저희가 과제를 제출할 때는 리노스쿨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막대한 비용에 비해서 학생들이 얻는 효용이 그렇게 클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막대한 비용을 그곳에 투입하는 바에 차라리 모든 학생들이 좀 더 다채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활동에 지원을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먼저 이 공약은 소수가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 이 공약이 정말 꼭 필요한 공약인지에 대해 저도 생각이 많았었는데요. 일단 먼저 프린트기는 생기부 출력, 수행평가 자료, 교내 동아리나 발표 자료 등 출력이 필요한 순간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전 이런 학생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프린트기를 설치하는 것이고 개인 프린터기가 없는 학생들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형평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약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김서영 후보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시험 준비 기간에 체육복 등교를 허용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체육복 등교에 관해서는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학생회에서 안건을 올렸던 사항인데 매 순간마다 사실 통과가 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다르고 따라서 본인이 어떤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까지 체육복 등교가 허용되지 못했던 이유는 전면 허용을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전면 허용이 될 경우에 교복을 착용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어지고 정례 행사 때만 입게 되면서 교복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 때문에 시행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체육복 등교를 전면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집필고사 이전 1주에서 2주 정도 기간을 명확히 정하여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질서 유지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승민 후보자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또 드리고 가겠습니다. 급식실 일회용 앞치마에 대해서 사실 그 환경 문제는 저희가 그냥 안고 가야 하는 문제다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 이 현재 사회 자체가 이 친환경적인 제도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저희 학교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배된 공약을 시행하는 것은 사실 이 오늘날의 정서가 좀 맞지 않다고 좀 느껴질 것 같은데요. 학생들도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꽤 민감하신 편이고 따라서 그런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방안이 조금이나마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그나마 생각 중인 거라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 공약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일단 먼저 저희 하복은 하얀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식을 먹을 때 이거에 대한 음식들이 튀었을 때 더 많이 보이고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공약을 시행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일단 먼저 이 쓰레기가 많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저는 급식 주간표를 기준으로 앞치마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을 지정하여서 그 날을 지정하여서 학생들이 앞치마를 사용할 수 있게 마련하려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답변 시간 초과로 이만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건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김승민 후보가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시죠. 네, 먼저 기호 2번 김서영 후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 핸드타올을 설치하게 된다면 본관에 있는 화장실에도 설치하실 텐데 주말에는 학생들이 자습을 하기 위하여 오픈랩과 면학실을 사용합니다. 주말에는 청소 아주머니께서의 부재로 인해 현재도 본관 남자 화장실 같은 경우는 모든 쓰레기통이 가득 차 쓰레기가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 핸드타올 설치 또한 하게 되신다면 화장실 쓰레기의 양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교실동 화장실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었고요. 본관 화장실의 경우에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소해주시는 선생님께서 부재하시고 근본적인 청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관 화장실을 학생의 청소 구역으로 배정한다던가 아니면 청소 인력을 늘려서 해결한다던가 근본적인 본관 화장실 청소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청소 인력은 어떻게 늘리실 생각인가요? 사실 학교 전체가 청소되지 못한다는 것은 인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에 청소도 아예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걸 행정실이나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의 어떤 중대 결정을 내리실 수 있는 분들과 이야기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청소 인력 충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 학급별 청소 구역을 조정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호 1번 김수환 후보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저희 화장실에는 손세정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굳이 자동이란 이유만으로 새로 설치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손세정제가 2층 화장실의 경우에는 손소독제 통에 담겨 있습니다. 겉에 써있는 글씨는 손소독제고 안에 들어있는 것은 손세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헷갈리기 쉽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같이 싸서 쓰는 공용기의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 손세정제를 설치하면 보다 청결하고 쾌적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3번 이재곤 후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글 설치는 위생상 심각한 문제가 예상됩니다. 대용량 가글에 침이 섞이거나 이물질이 들어갔을 경우 가능 우려가 크고 이 경우 책임 소재도 불분명합니다. 종이컵을 둔다고 해도 비용 문제, 재고 관리 문제, 또한 가글의 악의적 장난 발생 피해의 가능성 등 실질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조금 방안을 바꾸었지 않습니까? 교무실 앞에 가글 디스펜서를 배치해서 학생들이 필요할 때만 와서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요. 따라서 디스펜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침이 섞이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그 종이컵 비용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길다란 그 소주컵 정도의 그 용량의 그런 종이컵의 종이 묶은 팩의 가격을 봤을 때 그 정도가 800원 정도입니다. 근데 800원이면은 사실 하루에 800원을 다 쓴다 해도 사실 한 학기만 봐도 사실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그런 종이컵이나 혹은 가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비용 문제는 걱정하실 것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곤 후보님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스포츠 리그전 하이라이트 제작에 관해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경기가 매일 열리는 상황에서 축구, 농구, 피구, 빗발리볼 총 4종목을 모두 영상 촬영하고 편집까지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일부 종목만 편집하게 된다면 차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작업은 누가 담당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들었던 질문입니다. 누가 그것을 운영을 하고 누가 또 편집을 할 것인지. 일단은 저는 지금 스포츠 리그를 하는 것처럼 그 심판지를 구성할 때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저 또한 임기가 시작하면 그런 촬영에 대한 그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요. 또한 그런 신청이 조금 부족하였을 때는 학생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한 이것을 촬영하려면 여러 방송 장비가 필요하실 텐데 이것은 어떻게 구비하시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 방송 장비라기보다는 오히려 SNS에 올리는 데는 저는 휴대폰이 사실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휴대폰으로 곧바로 컷 편집을 하고 SNS에 바로 올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송 장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예산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승민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끝났습니다. 회장 후보자들의 토론 시간이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당 1분간 말씀하시면 되고요. 기호 3번 이재건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지 공약을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학교 생활과 미래를 어떻게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학생의 입장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해왔습니다. 공약은 화려하게 말할 수 있어도 현실 속에서 실천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상적인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학교 안에서 우리가 직접 실현할 수 있는 것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가능하지도 않은 말로 기대만 부풀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 학교의 내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입니다. 공약의 크기보다 그 약속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지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생회장 후보 기호 3번 이재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승민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경륜 높은 남녀인 여러분, 학생회장이란 단순한 대표가 아닌 학생들을 위해 가장 먼저 움직이고 가장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약을 실천하는 데 있어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를 얻는 성실한 학생회장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가까이에서 항상 소통하고 언제든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학생회장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학생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긍지 높은 남녀인으로서 그리고 39대 학생자치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녀과의 오늘을 더 편리하게, 내일을 더 자랑스럽게 만들겠습니다. 믿고 기호 1번 김승민 뽑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긍지 높은 남녀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서영 후보 발언하시죠. 남녕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저는 언제나 말과 행동에 책임을 다하는 신뢰와 대화의 리더십을 몸소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학생의 필요에 귀 기울이고 변화를 실천하는 학교, 대화하고 고쳐나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학교, 훌륭한 우리 학생들과 발맞추어 나아가는 남녕고등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어진 역할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을 지켜보신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믿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당신을 위한 학교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시죠. 기호 2번 김사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로써 40대 정부회장 선거 회장 토론회가 종료되었습니다. 잠시 후 여부회장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부회장 토론회 진행 방식은 앞서 실시된 회장 후보 토론과 동일합니다. 여부회장 후보자는 기호 1번 김연희 후보, 기호 2번 이봄 후보, 기호 3번 김지우 후보, 총 3명이 있습니다. 바로 새 후보들의 시작 발언 듣겠습니다. 기호 1번 김연희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분 30초간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부회장 후보 기호 1번 김연희입니다. 저는 평소에 학교에서 불편하다고 느꼈던 것들을 바꾸어 모두와 인생의 하나뿐인 고등학교 추억을 남기고 또 남겨드리고 싶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공약은 단순하지만 꼭 필요한 4가지입니다. 매달 간단하지만 확실한 이벤트 데이로 지친 학교 속에서 활력을 주고 체육과 휴지, 일반과 핸드타월 설치로 불편한 것을 개선하며 체육복 등교 기준을 현실적으로 바꿔 편한 등교 환경을 만들고 말뿐인 건의함이 아닌 실제로 오가는 소통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실행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움직일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일회성 이벤트보다는 꾸준히 나아지는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의 제 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게 하겠습니다. 선거는 말로 끝날 수 있지만 학생회는 말로만 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걸 해보겠다는 사람이었다면 이젠 해야 하는 일을 해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호 1번 김연희를 믿고 뽑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이봄 후보입니다. 새롭게 불어오는 남영의 봄. 안녕하십니까 긍지 높은 남영인 여러분. 여부회장 기호 2번 이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족스러운 학교 생활을 만들어가기 위해 저는 각 분야별로 4가지 공약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환경. 화장실 이용 불편 개선입니다. 방향제 설치, 손세정제 교체 담당 배정, 화장실 입구 가림막 설치. 이외에도 저는 칸별로 슬라이드를 부착해 사용 가능한 상태인지 불가능한 상태인지 우리가 직접 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공유. 학생의 일지를 작성 후 게시하겠습니다. 선생님들과 학생 간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공약 이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회의록과 함께 인스타, 게시판 등에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소통. 현실형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기획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친구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학생회에 편지나 소소한 선물을 보내시면 한 달에 한 번씩 대신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의 선택. 체육복 등교, 자율복 데이, 수업량, 유연아주간, 세미얼 영화 상영회 등 기타 여러분이 원한다고 의견 주신 부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건의해 보겠습니다. 또한 아침 선거 유세를 하며 바쁘신 와중 스티커로 직접 투표해 주신 부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해 가장 큰 불편사항이 화장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호 2번 이범 후보의 발언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3번 김지우 후보 발언 듣겠습니다. 남영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40대 학생자치회 여부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기호 3번 김지우라고 합니다. 제가 여부회장이 되었을 때 그 어느 때보다 학생들의 의견이 우선시되는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3가지 공약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첫째, 학생 모두가 점심시간에 예체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술인의 날을 개최하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플래너 배부와 같은 학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의견을 직접 건의하고 설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 학생생활 개선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학생 모두가 하나 되어 만들어 나가는 남영고등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부회장 후보자 3분의 시작 발언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진행한 회장 토론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제한 시간 5분을 초과할 시 자동으로 음소거된다는 점 유의해 주십시오. 또한 토론에 차질이 생길 경우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며 여부회장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호 2번 이범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죠. 네, 저는 김지우 후보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김지우 후보님, 사전 녹화 당시 갈등을 절충안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학생은 예를 들어 체육복 등교가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체육복 등교를 반대하십니다. 이 가운데서 절충할 수 있는 의견은 아까 김소영 후보가 말한 것과 같은 일시적인 체육복 허용입니다. 이처럼 절충안을 제시하여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는 의견이 예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약인 남녀고반의 플래너랑 어떤 것인지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투어를 다니면서 각각의 학교마다 굿즈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재수학원을 가면은 그곳만의 플래너가 있는데요. 저희 남영고등학교 또한 학업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학교입니다. 저는 이에 따라 플래너를 학교만의 것으로 제공을 한다면 학생들의 긍지가 더욱 높아지고 학업 효율이 향상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플래너처럼 시간과 기록, 그리고 또한 계획을 측정할 수 있고 학사 일정이 앞에 들어간 플래너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마무리 발언을 하실 때 원하는 공약을 모두 지키겠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3가지 공약을 제시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술인의 날입니다. 예술인의 날은 학사 일정의 변동이 크게 없을 뿐더러 점심시간에만 진행을 하며 학생의 33명이 3턴으로 돌아가면서 진행할 수 있기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플래너 또한 예산적인 문제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학생들이 모두 다 즐길 수 있을 만하고 생각하기에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요. 세 번째는 학생들이 직접 학교 생활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마냥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설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보고 그것을 다시 전교생 상대로 설문을 돌려서 이것에 대한 근거를 수집한 후 선생님들과 함께 회의를 통하여 개선을 해나갈 것이기에 딱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수정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현희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현희 후보님, 사전 녹화 당시 후보님께서 생각하는 학생의 의미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학생의 역할이라고 저는 설명했습니다. 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좋은 공약들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중 건의합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1층에 건의함이 이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량이 현저히 낮고 학교 생활이 개선되지 않는 것 같아서 우선 공식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대비해 종이로 의견을 받되 달마다 자치회의 공식 인스타를 활용해서 모두의 의견을 받고 자치회와 담당 선생님의 허락 후 가능 범위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달 이벤트 데이를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 실현 방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학기부터 임기를 시작했을 경우에 우선 9월부터 11월은 시험 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부담이 낮은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제공하는 간식을 택해 대신 배달해주는 이벤트나 10월에는 할로윈 관련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고 현 예정은 이러하나 당선 후 직접 시행 시 정확한 예산이 예측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8, 9월 달에 간식 관련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12월에는 e스포츠를 진행하고 간식 같은 경우는 모두 무조건 제공하는 것이 아닌 활동 참여 시 제한된 양에 따라 간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3번 김지우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김지우 후보 말씀하시죠. 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김현희 후보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래전부터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를 핸드타월로 교체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단가가 5배가량 차이가 나므로 이에 대한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제가 알아보았을 때 일반과 핸드타월 같은 경우는 배송비 포함 최저가 기준으로 디스펜서 가격 1개당 6,350원꼴로 일반과 총 9개 화장실에 각각 설치해도 63,500원 이하로 나오고 핸드타월 자체는 45,000회 정도면 한 학기 정도엔 충분한 양이라고 생각하며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 178,320원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적인 문제는 없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벤트데이에 e스포츠 진행이 있던데 이를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사양의 장비가 아직 학교에 구축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e스포츠 같은 경우는 청송대 준비 기간 중 진행하며 우선 온라인 위주로 오목, 루미큐브, 우노, 카트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통합지원실 컴퓨터 4대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셔서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게임 선정 후 진행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번 후보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화장실에 청결 표지를 나타낸다고 하셨는데 학생들이 직접 이것에 대한 메커니즘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현재 2학년 교무실 앞에 선생님들의 제실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직접 표시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제품을 찾아보니 개당 10,000원 내에서 해결 가능하여 화장실 모든 칸에 비치하면 예산 30만 원 선에서 가능합니다. 변기가 막히는 등 사용 불가 상태가 되면 뒷사람을 배려하여 사용자 직접 표시를 바꾸는 등 이런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그 표지를 이용하여 청결도를 나타내는 거라면 저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직까지도 화장실 물 내리기, 휴지를 쓰레기통에 잘 버리는 것 등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학생들이 과연 그 표지를 직접 애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집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다면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대신 전해드립니다. 관련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한 달에 한 번 마음을 전하는 행사라고 들었습니다.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후 시간이 지났을 때 참여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다고 예상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매달 초 프로그램 공지 후 다음 1주간 선물 수령 기간을 가지고 조금의 검수 전달 기간을 가지려고 했는데요. 김지우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현희 후보에게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데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이 기존에 했던 아이디어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으면은 이 행사의 참여도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집니다. 우선 그 2학기를 기준으로 5달 먼저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간식 같은 공약을 먼저 실천해서 그 참여도가 낮으면 e스포츠나 아니면 편지 같은 활동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우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김현희 후보 5분간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시죠.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전 질의응답에서는 4번 공약을 유연화 때 쌤을 영어 상영, 체육복 등교, 자율복 데이 등 필요한 공약을 건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포스터에는 점심시간 스포츠 활동 확대, 아침 시간 모의고사, 상식 퀴즈, 십자말 풀이 등 남녀 이벤트 활동을 제시하셨는데 이 두 공약이 같은 4번 공약이라면 방향성과 성격이 너무 달라 보이는데 어떤 것이 진짜 공약이며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건가요? 그리고 또한 공약이 건의하는 것이면 건의가 무산된다면 이 공약은 전혀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네, 포스터와 제 사전 녹화 방송을 공통적으로 하지 못한 점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더 많은 공약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 후보님, 죄송합니다. 김지우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업 관리 시스템 구축을 공약하셨는데, 구체적 방안으로는 플래너 제공만 언급하셨는데, 그런데 학업 관리라는 표현은 성적 피드백, 자기주도 학습 습관 형성 등 포괄적인 체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플래너를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학업 관리라는 무게 있는 공약을 실현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혹은 플래너 제공 이외에도 실제로 학업 관리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 준비되어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하나쯤은 묵혀둔 플래너 하나씩 있으실 겁니다. 사놓고 쓰지 않는 플래너 말이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회가 설정한 목표에 도달한 학생들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매달 예를 들어서 50시간 공부 혹은 10시간 공부 주마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학생들에게 어떤 목표 달성과 같은 성취감을 준다면 학업 관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지우 후보님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개선 가능한 학교 생활을 공약으로 내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시겠다는 계획인지 어떤 기준이나 사례를 바탕으로 직접 개선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단순한 건의 수준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무엇인지 또 학교 생활 개선을 위해 학교 측과 이미 협의한 사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들의 학교 생활 개선과 관련된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현희 후보가 말한 것처럼 체육과에는 휴지가 없습니다. 또한 체육과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조식 관련된 희망급식제가 시행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한 일반과의 경우 화장실 청결, 점심시간에 운동장에도 방송을 해달라, 오산대여제 등 기존 행사들을 확대해달라 등의 학교생활 개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선생님들이 모두 받아들이시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생들과 함께 학생자치회와 함께 선생님들에게 이 의견을 이렇게 드리면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선생님들이 이에 대해 반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의견에서 반대하시는지 여쭙고 이에 대한 절충안을 아까처럼 맞추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봉 후보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의 일지를 작성해서 회의 내용을 공개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 예정이신지 그리고 공개 범위와 민감한 내용이나 내부 논의 사항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저는 학생회 회의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날, 선생님들과 간담회가 있는 날 작성 후 그 다음날 게시할 예정입니다. 학생회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리고 공약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은 아직 확립 중이지만 지금까지는 날짜와 회의 내용, 공약 내용, 실행을 위해 오간 대화 요약, 최종 결정 사안으로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애초에 회의 내용에서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로써 여부회장 후보들의 주도권 토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당 1분간 말씀하시면 되고요. 기호 3번 김지우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진행한 토론에서 받은 질문을 바탕으로 제가 제시한 공약들을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학생 학교생활 개선 관련된 공약을 조금 더 보완해서 6월 16일 여러분들 앞에 서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표를 줄 수 있는 후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월 16일 그 하루만큼은 저를 믿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선택에 후회라는 단어가 남지 않게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호 3번 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연희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우선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단순한 마음으로 말하기보다는 실제로 할 수 있고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는 학생회,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는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학생 한 명 한 명 목소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누구든지 자신의 방식으로 빛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꿈을 꾸든 중요한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또한 여부회장으로서 저는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누군가의 생각을 무시하거나 밀어붙이는 방식은 절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와의 충돌이든 그 안에는 각자의 이유와 걱정, 바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목소리들을 귀 기울여 듣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행동이 먼저인 학생회를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범 후보 발언해 주십시오. 등수 높은 남녀인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부회장 기호 2번 이봄입니다. 저는 종종 새벽에 학교에 와서 운동장을 달리곤 하는데요. 그 와중에 날이 점점 밝아지고 학교를 바라봤던 그 순간은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이렇게 남녀고는 지난 1년 동안 저에게 학업으로서도 정신적으로서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 곳입니다. 저는 어느새 학창시절의 마지막 고등학생이 되어 대학을 바라보고 있는 만큼 매 순간 의미 있는 추억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어른이 되어 지금 시절을 돌아보았을 때 좋았던 기억을 챙겨가실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땀 흘리겠습니다. 공약 이행에 집중하는 여부회장이 되리라 약속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부회장 기호 2번 이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부회장 후보자 3분의 마무리 발언 모두 잘 들었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결정에도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잠시 후 마지막 남부회장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마지막 토론 남부회장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0대 남부회장 후보자 4명의 시작 발언이 있겠습니다. 순서는 기호 1번 양세혁 후보, 기호 2번 김규현 후보, 기호 3번 변재한 후보, 기호 4번 최호진 후보 순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남부회장 후보 기호 1번 양세혁 후보부터 1분 30초간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녀고 학생 여러분, 부회장 기호 1번 양석희입니다. 올해 부회장 후보가 4명인 만큼 학생 여러분도 염려가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이 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스포츠리그에 인한 사법허용. 둘째, 충동기대요. 셋째, 화장실 방향제 설치. 넷째, 교복 물려주기 행사 개편입니다. 이렇게 4가지의 공약을 가지고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더 만족감 있는 학교 생활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제가 내세운 공약 이외에도 남녀고 학생분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안녕하십니까 남녀고 학생 여러분. 부회장 후보 기호 2번 김규현입니다. 부회장으로 출마하며 내건 4가지 공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육대회 관련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부스를 추가하고 개인상을 도입함으로써 체육대회로서 얻어가는 즐거움을 증대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굿즈를 제작해 행사를 통해 배부하겠습니다. 종류를 다양화하고 개수를 한정짓는 방안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선후배 간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후배들로서는 학교 생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선배로서는 베푸는 도움에 따른 충분한 보상과 의미 있는 경험을 선사해드릴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핸드타워를 원래 설치하겠다는 공약이었는데요. 행정실과의 소통 중에 핸드타워 공약이 실현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를 공용 수건을 배치하는 등의 다른 개선 방안을 통해서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기호 3번 변재한 후보 발언 듣겠습니다. 남녀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녀고 부회장 후보 기호 3번 변재환입니다. 저희 첫 번째 공약은 체육복 등교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시험 2주 전부터 체육복 등교를 허용하여 좀 더 자유로워진 학교 생활을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희망급식 제도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메뉴를 직접 제시해 주시거나 투표를 통해 급식 메뉴를 선정한 뒤 여러분이 원하는 급식을 학교에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학교 생활의 즐거움을 더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약은 상점 포인트제입니다. 학교 굿즈로 교환하여 상점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네 번째 공약은 누구나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아직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를 개선하여 한 달에 한 번 각 학년마다 가장 많은 문제를 푼 학교를 선정하여 아이스크림, 과자 등 다양한 간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공약은 버스킹 행사입니다. 노래, 춤, 악기 연주 등 여러분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버스킹 무대를 마련하여 훨씬 즐거워진 학교 생활이 될 수 있게 여러분과 함께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4번 최우진 후보 발언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남부회장 후보 기호 4번 최유진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세 가지 공약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점 포인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학생회 주간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우산 대여제를 개선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1차 정책 때 이야기했던 것과 조금 이야기가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학생회 주간 행사를 하루를 통으로 빌려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조금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량 유연화 주간 때 만약 수업을 하신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그 선생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후에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진행이 힘들 수도 있다는 점. 하지만 3교시나 4교시 정도의 허락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현재 그 목표를 잡고 내년에는 아마 통으로 빌릴 수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메리트를 설명해 드리자면 저희가 만약에 이 기획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하루를 통으로 빌릴 수 있게 되고 예산이나 메리트 과정에서 뭔가 좀 더 이점이 생기게 된다면은 2학기 체육대회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거 진행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남부회장 후보 주도권 토론입니다. 앞서 진행된 회장, 여부회장 주도권 토론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후보자당 5분이 주어집니다. 상대 후보자의 최소 답변 시간 20초는 필수적으로 보장해 주셔야 하고요. 또한 차질이 생길 경우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서 바로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김기현 후보부터 주도권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후보 발언해 주세요. 네, 일단 먼저 최우진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사 일정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처음에 그 학생회 주관으로 행사를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일단 처음에 이제 다양한 후보들이 체육대회 2번 관련 공약에 대해서 제시를 했었는데요. 근데 그게 아마 학사 일정에 대한 학생회로서의 어떤 자율적인 그런 조작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유로 그 쟁점으로 인해서 그게 불가하다는 게 공식적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해서 학사 일정 때문에 학생회 주간 행사에 조금 한계를 체감하셔서 그걸 좀 축소하신 것 같은데 그와 동시에 다시 체육대회 2번 공약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암시를 하시는 것은 어떤 학사 일정에 관한 공식적인 의견을 묵살하고 학생들에게 표를 받기 위한 그런 전략입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육대회가 진행하기 힘든 이유는 예산 관련 문제가 일단 먼저 대두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학사 일정으로 편성할 경우 여기에 관한 예산이 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였는데 이게 사실 학사 일정으로 만드는 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사 일정으로 넣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간이로 만들어지는 그런 행사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틀런트 같은 행사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거는 현재 체육대회가 힘든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은데요. 현재 여기까지 듣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은 지금 기존의 체육대회를 그대로 남녀 체육 한마당을 그대로 실시하겠다는 게 아닌 가능한 선에서 실시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것을 이제 체육대회 2번 공약이라고 단순화시켜버리면은 학생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지 않습니까? 저는 포스터에도 그렇고 항상 학생회 주간 행사라고 명시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이거를 진행하겠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있겠다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변재환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점 포인트제를 좀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처음에는 상점 포인트제를 통해서 다양한 굿즈를 배분하고 이런 방안을 생각해봤는데요. 근데 상점 포인트제라는 것 자체가 일단 상점이 주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혹시 현재 그 후보자님의 상점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상점은 아마 18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18점이요. 네. 근데 저는 1학년 때부터 이 상점 제도에 관해서 많은 생각을 가져왔는데요. 일단 상점 제도를 자체가 상점을 많이 주시는 선생님도 있고 안 그런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서 이게 그 상점 포인트제에 관한 그 보상에 대한 기대로 많은 사람들이 상점을 받기 위해서 도전하게 된다면은 이게 상점에 따른 차등으로 통해서 보상을 배분하는 게 가능해지는지 의문입니다. 먼저 제가 상점을 얻게 된 경우는 선생님의 권유가 아니 선생님이 시켜서가 아닌 제가 자발적인 봉사를 통해서 얻게 된 결과입니다. 그렇게 차등적 분배라기보다는 제가 이 상점 포인트제를 제시한 이유가 여기 조금 더 추가해서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세하게.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보상에 대한 저는 한정적입니다. 네.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잘 분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지 그 상점으로 줄을 세워야 할 것인데 이런 거에 대한 기대로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다면은 그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물론 처음에 상점을 얻으려고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복된 올바른 행동과 긍정적인 경험을 쌓으면 보상 없이도 같은 약간 선행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게 되는 게 저의 상점 포인트 제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우진 후보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우산 대여제 관련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자꾸 최우진 후보께서 강조하시는 게 작년에도 이제 저번 회차에서도 학생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런 어떤 문제점을 느끼고 그거를 부회장이 됨으로써 개선하겠다라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럼 그 우산 대여제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그 우산을 대여하는 그런 공간을 이동시키겠다는 방안을 내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 본인이 학생회 활동하실 때는 어떤 의견 제시나 반영이 안 됐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큰 자리를 맡은 게 아니라 바른생활부에서 부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제시를 하려면 일단 차장을 거쳐야 하고요. 그 다음에 부장을 거쳐야 하고요. 그 다음에 회장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초과로 인해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3번 변재환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먼저 최우진 후보자님께 말씀을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차장을 달고 부장을 달고 이 시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럼 그 문제에 관해서는 그 차장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모든 부원들이 함께 해결해나가는 게 학생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거쳐야 하는 과정도 많고 학생들이 정말로 원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얘기가 순서가 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원하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시행이 가능할 텐데 여기에 대한 거는 아마 투표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투표를 통해서 제가 당선이 된다면 이에 대한 학생들의 제대로 된 수요를 파악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할 텐데 그게 구원으로서는 힘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세혁 후보자님께 스포츠 리그 인원 사복 허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복 허용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떤 옷이 허용되는지 혼란이 생기고 규정 위반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저는 스포츠 리그 인원에 대한 일단 새로운 개정을 받고 그 규정을 학생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알리며 그 절차를 통해서 명확한 기준을 짜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도 이어가겠습니다. 현재도 점심시간 이후에 사복을 갈아입지 않고 생활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스포츠 리그 인원에 대한 사복을 허용하게 된다면 B리그 학생들도 사복 착용이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일단 제 공약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드리자면 일단 점심시간에 스포츠 리그 인원 출전 명단에 학생들에게 명단을 갖고 그에 대한 허용만 하는 것이지 다른 학생들이 사복을 착용하는 것은 그에 대한 결정부가나 선생님들의 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춘종기 대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여와 반납, 고장, 분실 처리 등 실질적인 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일단 제가 네이버와 같은 사이트에서 조사한 결과
제가 체육과학과 일반과 학생의 개수를 대략적으로 했을 때 일단 총 가격은 23만 700원 정도의 예산이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파손과 교체 관리에서도 추가적인 금액을 따져도 3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추정합니다. 네, 다음은 김규현 후보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선배 학생들이 멘토 역할을 자발적으로 맡을 동기가 부족할 수 있는데 참여를 어떻게 유도하실 생각이실까요? 네, 저도 이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구상을 하면서 이게 후배들로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선배들의 어떤 그런 참여를 유도하는 요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기적인 간식이나 그런 제가 도입한다는 어떤 남녀 굿즈 이런 관련해서 보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행사 자체를 학생회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서 어떤 진행 과정을 기록을 한다면은 이것이 선생님들께서 학생 기록부를 작성하시는데 도움이 될 정도의 그런 활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말입니다. 네, 다음 질문도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남연구에는 이미 훌륭하신 진로 선생님이 계십니다. 진로에 대해 고민이 있다면 선배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보다는 진로 선생님께 직접 상담을 받는 것이 더 정확한 정보와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굳이 선후배 간 멘토링을 진행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어떤 대학 입시에 관한 전문성 측면에 관해서는 그런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하지만 직접 학교 생활하면서 겪은 그런 어려움에 관해서 상담을 할 때는 그런 진로 진학에 있어서 선배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구상했습니다. 네, 저의 주도권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후보자가 주도권 토론 시간을 종료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4번 최호준 후보 진행해 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기호 1번 양세혁 후보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리그 인원에게 사복을 허용하겠다는 예언 잘 들었는데요. 저도 물론 학생들의 편의를 개선하는 방법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과연 동의를 하실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체육대회 진행하는 주에는 반티를 허용하고 그리고 교복을 갖고 오기만 해도 착용을 인정해주는 등 다양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사복을 추가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에 대한 제대로 된 동의를 얻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질문할 때 최호진 학생과 같은 의문심을 저한테 품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학생들의 불편함을 건의하여서 이에 대한 허락을 받은 상태이며 제가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시 제가 직접 관리를 도우며 이에 대한 문제가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김규현 후보에게 일단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공약 이행으로 배정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50에서 1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게 1인당인지 전체인지 알고 계시죠? 전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전체로 했을 때 한 1인당 한 30만 원 정도를 사용한다고 보면 될 텐데요. 그 금액으로 체육대회와 남녀부 굿즈 개선이 모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단 체육대회 공약 관련해서는 비용을 최대한 최소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봤는데요. 일단 부스 설치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장비나 그런 것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에 어떤 실내에서 남는 교실이나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부스를 설치할 것이고 그에 관한 어떤 간식이나 이런 비용은 일단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선례를 찾아봤을 때 올해 남녀체육 한마당에서는 학생회 예산이 아닌 건강인성부의 예산으로서 간식을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저도 비슷한 방법으로서 체육대회 관련 공약은 예산을 축소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굿즈 관련해서는 사실 30만 원이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말 다양하고 어떤 고가의 그런 굿즈를 모두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예산을 축소하는 방안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닌데요. 인근 학교인 제주 제1고의 사례를 좀 분석을 해서 해봤는데 일단 좀 확률형 시스템을 도입해서 확률형 시스템을 도입하고 또 행사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기회를 늘리고 수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서 배분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건강인성부에서 예산을 받아오려면 거기에 대한 행정실에서의 동의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동의를 구하셨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변재환 후보에게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프로젝트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누구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입시를 거치는 과정이다 보니 모의고사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몇 문제씩 조금씩 하면서 시험에 대한 부담감도 줄이고 문제를 접하는 과정도 친구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누구나 프로젝트의 본질은 아침 일찍 나와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할 경우에 학생들이 수량에 집착할 경우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한 명이 일찍 와서 반 친구들의 학습지를 모두 가져가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것을 베끼면서 제출하게 될 경우 제대로 된 본질을 뭔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행사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과연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먼저 후보자님께서 걱정하시는 학습지 배분에 관한 문제는 새로운 규칙을 규정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습지를 친구에게 서로 공유한다는 문제는 공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지고 문제를 많이 접하는 과정이다 보니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누구나 프로젝트는 참여율이 많은 학생들에 한해서 문화상품권을 이미 증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학급별로 하는 게 과연 어떤 의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계속해서 상황에 맞게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버스킹 관련해서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여기서 이거 남녀고 위성사진입니다. 여기서 혹시 어디서 진행할 예정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실동과 반대편에 있는 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전선을 어디서 끌어오실 건가요? 전선은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어디서 끌어오실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전선이 현재 여기 있는 구영대와 최우진 후보의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케이, 스탑. 네, 지금까지 최우진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기호 1번 양세혁 후보 진행해 주시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변재현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희망급식제도를 공약으로 가셨는데요. 근데 이 희망급식제도는 현재 진행 중인데 현재랑 무엇이 다른지, 계획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희망급식 제도를 공약으로 제시한 이유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희망급식 제도가 많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차이점이 있다기보다는 현재 제도에서 아쉬운 점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그럼 혹시 아쉬운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양사 선생님께 직접 보았는데요. 영양사 선생님께서는 딱히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비율만 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설문조사 비율을 높일 수 있나요? 먼저 SNS나 포스터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과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매달 한 번씩 버스킹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거에 대한 진행과 장비, 계획 시간, 그리고 참여자,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련해서 질문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참여자 저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스타그램과 포스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무대에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해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참여자가 저조할 경우에는 공연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소정의 상품을 더욱 매력적으로 조정하여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생각입니다. 근데 참여 유도를 높인다 해도 결국 참여자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계획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이게 기간이 한 달에 한 번이다 보니 참여자가 많이 저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기간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시간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버스킹 행사는 점심시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누구나 프로젝트 이벤트 형식으로 개선한다 했는데요. 이걸 확대한다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프린트나 선생님들에게 맡기는 건지 아니면 직접 수행하신 건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았는데요. 먼저 제가 제시한 방향은 제가 모의고사 기출지를 만들어서
하루에 3문제씩 배부하는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채점하는 결과 또 그 많은 학습지를 얻는 과정이 번거롭다고 지적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수정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시험 2주 전이랑 매주 월요일 체육복 등교를 공약을 거주했는데요. 이게 허락을 받으셨고 시행이 확실하게 가능하신 겁니까? 제가 교장 선생님께 직접 여쭤본 결과 아직 확정적인 답변을 듣지는 못했지만 교감 선생님께서는 이 사안이 오랜 시간 동안 학생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만큼 중요한 의견이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모의고사와 시험 당일에 체육복 등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많은 학생들이 체육복 등교에 대한 사안을 계속 꾸준히 제시함으로써 얻게 된 결과인데요. 저도 학생의 대의기구나 전체 학생총회를 통해 체육복 등교에 대한 학생 여러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측에 꾸준히 요구하여 제 공약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로써 남부회장 후보자 주도권 토론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부회장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3번 변재한 후보부터 1분간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긍지 높은 남녀고 학생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내일의 학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말보다 행동으로, 혼자보다 함께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를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4번 최호진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제가 지금 선거를 진행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실행 가능성입니다. 선거의 의의를, 행사의 의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행정부와 제대로 상의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하는 공약들이 아닌, 직접 본교무실을 찾아가 다니면서 선생님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피드백을 구하면서 진행한 공약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공약들에 대한 실천은 무조건적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세혁 후보 발언하시죠. 네, 부회장 후보 양석입니다. 남윤고 학생 여러분, 토론은 잘 보셨나요? 저에 대한 고민이나 걱정은 확신을 바뀌셨나요? 제가 내세운 공약 4가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저는 여러분의 불편함을 해결해 드리고 만족스러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편함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서 이래서 학생회가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여러분이 진심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움직이는 부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2번 김규현 후보 말씀하십시오. 먼저 타 후보의 공약의 허점을 드러내고 제 공약에 대한 신뢰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닌 주어진 환경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 2학년 학생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후보자로서 저희가 내건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을 오랫동안 직접 겪으실 위치에 계십니다. 현명한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학년 선배님들께도 제가 감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후배들에게 더 나은 학교 환경을 제공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김기현이었습니다. 네, 모두 잘 들었습니다. 이로써 남부회장 후보자 마무리 발언이 끝났습니다. 다음으로는 후보자와 유권자의 실시간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잠시 돌아오겠습니다. I'm like some kind of supernova. 네, 오늘 토론회의 마지막 순서인 만큼 학생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응답은 회장, 남부회장, 여부회장 후보자들의 정책과 발언에 대한 유권자 여러분의 질문을 받는 시간입니다. 방청 질문객께서는 손을 들어 마이크를 인수받아 주십시오. 바로 실시간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3학년 6반 부반장 김재욱입니다. 먼저 남부회장 기호 3번 후보님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버스킹 관련 질문인데 제가 실제로 중학교 때 분기마다 버스킹을 1회씩 실시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느꼈었고 그 관련된 장비, 장소, 그리고 그런 신청 인원 이런 건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장비 관련된 거는 교학대 혹은 창공과 이미 얘기가 되어 있으신 건지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갖고 오시는 건지, 그리고 만약 신청 인원이 너무 많아서 점심시간 한 번에 포괄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장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 체육부품에 무선으로 사용 가능한 스피커와 마이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육부품에서 무선 스피커와 마이크에 대해 대여를 허락받았습니다. 다음은 참여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냐고 질문해 주셨는데, 그러한 문제에서는 하루에 몰아서 시행한 게 아닌 일주일에 기간을 두어 시행하겠습니다. 2학년 8반 반장입니다. 먼저 여부회장 후보 3번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래너에 거짓말로 기록하여 문제점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학생회에서 설정한 목표에 도달한 학생들에게 상품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하는 이것은 꾸준하게 지켜온 학생들을 말합니다. 학생회가 달마다 제시하는 목표를 꾸준하게 달성한 학생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다달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적는 친구들이라면 저는 그런 학생들이 현저히 적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됐다가 발각됐을 시에는 학년단에 요청을 하여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3학년 12반) 부반장입니다. 남부회장 2번 후보 김규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선후배간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열정 꿀락이 있는데요. 학과별로 대학에 합격하시고 수능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등 직접 여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이와 비교하였을 때 어떤 장점을 선후배 간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지, 두 프로그램 간에 어떤 차이를 둘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존에 존재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는데요. 근데 제가 구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은 일단 진로에 관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좀 도움이 될 만하고 좀 진로 적합성이나 이런 것이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좀 매칭을 시켜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좀 어떤 겪는 문제 상황이나 그에 대한 공부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전해준다면 그런 것에 대한 기록을 좀 더 세세하게 해서 좀 더 힘도 높고 완성도가 높은 그런 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학년 9반) 부반장 이나연입니다. 여부회장 기호 1번 김현희 후보자분의 연설을 들어보니 이 정도 핸들타월 양이면 학생들이 충분히 사용할 만한 양이다 라고 하셨는데, 혹시 예상한 것보다 학생들이 더 많은 양의 핸드타월을 사용해 핸드타월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가로 필요한 는 어떻게 보충하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예상한 바로는 33만 7,190원으로 예산 최소 금액보다 훨씬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먼저 시행한 후에 사용량에 따라 리필 빈도를 조절해서 훨씬 많이 남은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3학년 11반 반장 진채은입니다. 학생회장 기호 1번 김승민 후보님께 질문드립니다. 운동장 어디에 쓰레기통을 설치하실 예정이신지, 분리수거 관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쓰레기통의 위치는 운동장과 급식실에 연결되어 있는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운동장과 학생 건물 사이에 있는 계단 중간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대한 분리수거 방식은 학생자치회가 일단 진행할 예정인데요. 쓰레기통을 3개 배치하여 분리수거를 잘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2학년 3반 반장 이태윤입니다. 2번 김소영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화장실 환경 개선에 관해서 예산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화의 날 진행에 필요한 예산과 동시에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공약과 관련해서 행정실 예산 담당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화장실 환경 개선의 경우 학생 기본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상의 어려움만 없다면 따로 이와 관련된 예산을 배정받아서 시행해 볼 수 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또 문화의 날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시청을 위해 필요한 OTT 플랫폼 이용료 정도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1학년 12반 반장 김혜린입니다. 남부회장 기호 2번 김규현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천호회관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지금 1학년은 교구학 중이니까 다른 도움이 될까 궁금합니다.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일단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일단 그런 거 관해서는 좀 더 회의나 합의를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학업과 관련된 것 말고도 그 학교 생활과 관련된 그런 것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그 기존의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께 상담을 하는 것과는 다른 그 차별점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구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가깝고 친근하게 학교 생활에서 겪는 좀 폭넓고 다양한 그런 어려움을 공유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1학년 8반 반장입니다. 회장 후보 기호 2번 김서영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회장 공약에서는 핸드타월 설치가 실현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기호 2번 김구원 후보님 남부회장 공약에서는 선배님 봤을 때 핸드타월 설치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인지 무엇이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먼저 제가 행정실 예산 담당 선생님께 들어가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 환경 개선, 핸드타월 같은 경우에는 학생 기본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상의 어려움이 없다는 전제 하에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핸드타워를 설치했을 때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서 관리 문제가 벌어지는 것 때문에 아마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답변을 어떤 후보님께서는 받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사실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손을 닦기 위해 화장실 칸 안에 휴지를 사용하면서 바닥에 버려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식으로 핸드타월 디스펜서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 쓰레기통을 두거나 쓰레기통 내장형 제품을 사용한다면 지금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스티커나 안내 문구, 학급별 사용 수칙 공유를 통해 핸드타월의 남용을 막을 수 있고 특정 화장실에 먼저 시범 도입해서 관리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줘? 1학년 10반 부반장 광나연입니다. 여부회장 2번 후보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학생의 회의록 공개에 관해서 회의 내용을 공개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그것을 정기적으로 읽거나 관심을 가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또 회의 내용을 정리해 게시하려면 정리, 검토, 배포 작업이 필요한데 이 과정은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들며 학생의 행정 부담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내용이 전부 공개된다면 학생회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내용이 편집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오히려 선택적 공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약이 신뢰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생각해서 이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청소년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제가 편집 그리고 구성 등을 제가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 회의 중간에 이제 학생들이 의견을 내기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잘 이끌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학년 9반 반장 진세영입니다. 회장 후보 1번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공유 프린터기를 이용할 때 단순히 방과 후 수업 자료, 동아리 관련 프린트물 같은 간단한 자료도만 인쇄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몇백 페이지를 의도적으로 인쇄하려 하는 학생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대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처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입니다. 네, 공유 프린터기는 학생증 기반 인증 시스템으로 사용자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출력 기록이 남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고 자극적이거나 부적절한 콘텐츠 사용은 자연히 억제될 것입니다. 네, 답변 마치겠습니다. (2학년 3반) 부반장 고대원입니다. 최우진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산 대여제는 우천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용되는 제도인데요. 비가 올 경우 우산이 필요한 학생들이 몰리면서 입구가 막힐 수도 있고 이미 준비된 우산의 수에 비해서 필요한 학생이 월등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접근성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우산 중앙 현관을 고르신 것인지 혹은 다른 구체적인 이유가 더 있으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현재 우산 대여제 활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산 대여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고 이제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학생회 인원이 배치된다면은 학생회실에서 진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여기 접근성 면에서 떨어지고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두 현관에서 진행한다는 말이었고요. 아마 한 줄로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으로 현관이 막히는 일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산 그 개수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학교에 있는 우산이 100개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중에 10분의 1 정도는 커버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학생회 선생님들이나 이 공약이 제대로 시행됐을 당시에 회장님이셨던 김성현 회장님께 자문을 구했는데 100개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우리 선거 당일인 16일 날 이어서 실시간 질문하실 수 있으니 지금 못다한 질문은 그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40대 정부회장 선거 정책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남영고등학교의 내일을 그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황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